안녕하십니까. 비트루트 온넷 앵그리데드입니다. 별도의 코너를 마련했습니다. TCP와 UDP를 삶아 먹자라는 타이틀에서 별도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. 이 부분은 그 IP 인프라스트럭처 코너와는 별개로 따로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미 그 TCP와 UDP 쪽 레이어까지 올라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죠. 레이어 4인데 물론 컴퓨터에 여전히 커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듈입니다. 통신 모듈인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TCP와 UDP가 어떤 식으로 서로 프로토콜들이 동작을 하는지 이미 잘들 알고 계십니다. TCP와 UDP의 그 워크플로우를 잘 알아야만 프로그래밍 하실 때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프로그래밍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 이유이고, 이 코너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주로 물론 TCP와 UDP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그 프로토콜 스택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쭉 설명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. 근데 이 자체만 하더라도 꽤나 긴 여정이 될 것이고, 이미 이들을 시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테스트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. 이미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,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테스트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테스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, 그러한 것과 더불어 별도의 아주 작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들을 테스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코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인데요. 뒤에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일단 인프라스트럭처에서 IP 네트워크가 다 이제 그 구현이 되고 나면 실제로는 이거는 딴 것 같습니다. 그죠? 똑같습니다. 그냥 어디든 호스트의 컴퓨터, 호스트 상관없이 다 서로 커넥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레이어 4들은 뭐냐? 일종의 이 땅에서 약간 굴뚝같이 올라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각각이 좀 특성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 TCP 같은 경우에는 TCP 서버죠. 그죠? TCP를 이용하는 서버 프로그램과 TCP 포트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을 해주게끔 하는 일종의 그 포트입니다. 통로라고 할 수 있죠. 포트인데 IP 패킷의 그 헤드 부분에 그 필드에 여러 개의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중에 보면 프로토콜 필드라는 필드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넘버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. 예를 들자면 IP의 프로토콜 넘버 6는 TCP고 70는 UDP고, 그 다음에 ICMP는 1번이고 IGMP는 2번입니다. 이렇게 그 프로토콜 필드에 그렇게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IP 패킷 헤드에 그 필드만 봐도 이 IP 패킷은 어떠한 위에 상위 레이의 패킷들을, 프로토콜들을 인캡슐레 해주고 있는지를 바로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IP 패킷에 요 TCP라는 프로토콜 필드를 가지고 있으면
예를 들자면 이 TCP의 특성은 우리 일반 생활에 비유하자면은 전화 서비스와 같습니다. 이 TCP 같은 경우에는 꼭 커넥션을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풀 듀플렉스 모드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를 동시에 할 수 있듯이 TCP 같은 경우에는 read하고 write하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 같은 TCP 한 커넥션을 가지고요. 근데 UDP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우편 있죠. 우편함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. 보내놓고 끝이죠. 그게 중간에 소실되든 소실되지 않든 UDP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. 근데 TCP는 이 TCP 모듈 자체가 서로 상위 계층에서,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면서 잘 받았나? 안 됐는데 잘 받았다. 못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보내줄게. 이런 식으로 TCP끼리 서로 아주 영리하게 자기네들끼리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 모듈들이, TCP 모듈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TCP와 UDP만 알고 있지, 예를 들면 ICMP가 그 왜 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이죠. IGMP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. 이 부분 다른 부분인데, 이 부분은 IP 패킷 안에 인캡슐레이, 그러니까 포함돼서 쓰여지면서도 근데 행위 자체는 레이어 3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건 IP 네트워크 레이어 3 이하 단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포트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ICMP와 IGMP는 어쨌든 IP 패킷에 인캡슐레이션 되어서 쓰여진다는 것, 그런 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TCP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IP 패킷에 패킷을 넣는다는 말은 우리가 API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TCP라는 것을 지정만 해주면 되거든요.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API에서 나는 TCP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겠다. 그렇게 지정만 해주면 되죠. 그리고 read, write 계속 해주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서버일 경우에는 TCP에, 그러니까 이 번호와는 무관하게 또 TCP 자체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시에 멀티플렉싱 해줄 수 있죠. 멀티플렉싱 해서 예를 들자면 텔넷이라는 프로그램, 아니면 그 웹이라는 웹 서버 프로그램이 동시에 TCP 포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걸 구분해줘야 되겠죠. 이런 거는 잘 알려진 번호라 그래서 인터넷상에 TCP 23번이면 텔넷 서버구나. 그 다음에 TCP 포트 넘버 80번이면 이거는 웹 서버구나.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포트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TCP 80번이면 무조건 이거는 웹 서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가 뭡니까? 바로 브라우저 아닙니까? 여기에 HTTP 웹 브라우저거든요. 여기는 따로 포트 번호라는 게 없죠. 클라이언트에서의 포트 번호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컴퓨터에서 지정해주는 그 포트 넘버를 가지고 그대로 서버에 TCP 80번으로 커넥션만 하면 둘은 브라우저와 그 웹 서버가 서로 read and write TCP 포트 넘버
80번에 바인딩 되어 있는 그 서버와 서로 read and write를 하는 거죠. 통신하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트 번호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. 만들면은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그러한 그 데이터를 리드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버 쪽에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해줄 때 write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웹 서버라든지 이런 FTP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텔레 서버라든지 이거는 주고받을 때 정형화되어 있는 포맷, 메시지 포맷을 만들어서 read and write를 해주는 겁니다. 이게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HTTP 같은 경우에는 왜 따로 HTTP라는 프로토콜의 이름이 있느냐? 이거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리퀘스트하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를 받는 게 아니라 보낼 때 메시지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get, post. post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뭔가 데이터를 보낸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get이라는 거는 물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. 서버에 있는 그 URI, 어느 특정 웹 페이지를 보내라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겁니다. 사실은 데이터를 샌드 하는 거죠. 그죠? 그렇지만 그거는 리퀘스트입니다. 그런데 그게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. 큐빅화되어 있습니다. 포맷으로 메시지가 딱딱딱 이렇게 그거를 보낸다는 뜻이죠. 물론 이것도 클라이언트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 TCP로 이해를 하자면 TCP에서 그 TCP 80번으로 데이터를 여기 이 입장에서 보면은 write 하는 겁니다. 그죠? 근데 단순히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메시지 포맷으로 TCP 80번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HTTP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시지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.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서로 일정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TCP 영역에서 볼 때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. 사실 HTTP 메시지도 그대로 write 해 보내는 거고, 그죠? TCP 입장에서 볼 때는. 그 다음에 받을 때는 마찬가지 read해서 이 웹 클라이언트에 올려주는 거고요. 근데 그 읽고 받는 메시지가 메시지 형태라는 겁니다. 이 부분이 일반 우리가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보내는 read and write 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. 왜?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런 메시지가. 이런 잘 알려진 프로토콜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사실은. 우리도 메시지를 만들어서 read and write를 하자.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 스택 자체를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. 오퍼레이션 넘버 1, 2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쫙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거기에 해당해서 서버에서는 어떤 리플라이를 해올지 이미 프로토콜로 딱딱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. 패킷 포맷을 만들어서요.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마치 HTTP나 텔넷이나 FTP가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다시 요약을 하자면 IP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죠. 유지를 하고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코너 그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 계속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. 방화벽이라든지 아직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해 나가고 또한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통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저도 사실은 프로그래밍은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냥 소스를 어느 정도 읽는다 수준에서
그냥 이해한다 수준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요.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어쨌든 목적은 이러한 TCP와 UDP가 서로 어떻게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에 있으니까요. 근데 목표는 그거고 어쨌든 와중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이 코너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 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TCP와 UDP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조금씩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